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본 간호사 관련된 이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일본 간호사의 업무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제 한국 간호사가 하는 업무랑 뭔가 일본 간호사가 하는 업무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어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같은데 뭐 진료의 보조 그쵸? 그게 뭐 있었잖아요. 정의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데 약간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게 일본은 약간 간병인 제도 이런 게 없어서 아, 그래서 간호사가 뭐 기저귀를 갈거나 체위 음, 변환하거나 무슨 병동에 가도 간호사가 다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 손톱을 깎아준다거나 아. 뭐 이렇게 몸을 씻는다거나 그런 걸 간호사가 전부 다 해야 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간호간병 제도라고 해가지고 병동 이제 트렌드가 조금 많이 바뀌는 이제 추세가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가족이 상주를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뭔가 간호사가 그런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이 간병인이 해줄 수 있는 일까지도 해준다는 거죠. 그쵸.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뭐 가족들이 뭐 거기서 관여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아, 상주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 뭐 소아하면은 그게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네. 다르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입원했습니다 하면은 가족은 그냥 거기서는 관여를 못 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 좀 이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그 간병인 제도도 잘 없고 일단 간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음, 필요 자체가 없어서 안 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가족이 정말 많이 결부가 되고, 사실은 이 간호간병 제도가 실시가 되고 난 이후에도 가족분들이 계속 환자의 곁을 떠나 있는 거를 뭔가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치료 계획 같은 것도 이제 가족들이 직접 의료진의 입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는 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일본 간호사가 이제 하는 이제 간호사로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 간호사분들이 이제 환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이제 업무가 조금 더 다양하고 이제 더 세세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분들을 담당을 하다 보면 업무 과중이 너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의 이제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임상을 떠나 있는 지가 조금 되어가지고 정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이제 한국은 뭐 정말 뭐 만약에 뭐 큰 규모의 병원이다 이러면은 간호사 한 명당 뭐 12명 혹은 뭐 정말 많게는 14명, 그리고 이제 간호 시스템에 따라서 뭐 만약에 뭐 펑셔널 이런 데면은 이제 간호사 한 분이 이제 뭐 18명, 20 몇 명의 이런 액팅까지도 하셔야 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일본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환자와 간호사의 이제 비율. 기본적으로 1대7이고, 음. 그러니까 네, 맞아요. 프라이머리라고 네, 네. 했던가요? 거의 프라이머리라서, 그러니까 음. 일단 리더 간호사가 한 명이 있고, 네. 그 리더 간호사는 환자를 아예 뭐 안 보나요? 야근 때는 보긴 하는데, 뭐 대입원 아, 때는 뭐 병동 뭐 퇴원이나 이런 관리를 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랑. 그 간호사 빼고는 뭐 거의 프라이머리해서 음, 1대7 전후, 또 야근 음, 때는 뭐 좀 거의 다 병동이면 좀 환자분들이 자고 이러니까 네. 뭐 1대14 정도 되는 것 음,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문제기는 한데, 이제 간호사 한 명당 담당을 하는 환자 수가 이제 적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이제 문제로 결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간호 인력이 막 넘치지 않는 이상. 일본은 조금 어떤가요?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가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아, 부족해서 뭐 약간 간호사 일이 힘들기도 하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음, 보니까 정말 많이 부족해서 최근에는 뭐 작년부터였던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간호사 월급이 적으니까 월급을 더 줘라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정도로 음. 약간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본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뭔가 손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좀 국가적으로 우리 간호사분들에게 이런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간호사들을 위한 이런 지원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말 잘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항상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혹시 이제 괜찮으시다면 일본 간호사들의 이제 뭐 평균 연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뭐 복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연봉이 뭐 야근을 많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쵸. 또 되게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뭐 진짜 적으면 4천만 원에서 뭐 5,500 정도? 네. 뭐 야근을 많이 하고 잔업을 많이 하면 뭐 6천까지도 가기 때문에 뭐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세전 수준을 말씀을 해주시는 그쵸, 세전이죠. 아, 세전으로? 네. 그 혹시 일본은 그 세금을 많이 떼나요? 정말 많이 뗍니다. 어,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제 연봉이 야근을 그냥 어느 정도 7시까지 네, 네, 하고 했을 때 5,500, 네. 세후로 5,500이었는데 이게 세후 5,500 받으면서 이렇게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400만 원이 세 전으로 찍혔다 네. 이러면은 뭐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뭐 300만 원이 될까 안 될까 이럴 때도 있었고 세금을 정말 많이 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많이 뗀 만큼 뭔가 이렇게 좀 그 국가적으로 뭔가 지원을 받고 이런 거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국가적으로는 뭐 지원 아까 말한 그 네. 최근에 생긴 뭐 처우 개선 뭐 음. 이런 건 있는데 병원에서 일단 뭐 주택 수당이랑 네네. 뭐 통근 수당 일단 아, 일본은 교통비가 워낙 비싸다 맞아요. 보니까 통근 수당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그런 병원에는 아무도 안 갈 것 같고 일단 주택 수당이 꽤 괜찮게 나와서 뭐 기숙사에 살면은 뭐 기숙사비가 저렴하다거나 그쵸, 네. 저는 이제 이사를 와서 제가 구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병원마다 다른데 아마 자기가 직접 그 집을 구해서 살면 뭐 15만 원에서 뭐 많게는 30만 원까지 이렇게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자꾸 이제 정보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뭐 이런 데는 이제 간호사라는 직종, 뭐 의료 직종이 약간 이제 국가와 이제 결부돼가지고 이제 호봉제로 이렇게 좀 이제 급여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요? 뭔가 조금 더 이런 뭐 유럽이나 이쪽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약간 우리나라는 좀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간호사의 월급의 차이가 조금 많이 있으니까 일본은 좀 어떤지.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래요? 민간 병원, 뭐 국립병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월급은 뭐 병원 규모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한 가지 되게 제가 와서 되게 놀랐던 게 일단 한국은 개인 네. 병원에서는 솔직히 간호사가 일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일본은 무슨 뭐 진짜 작은 개인 병원, 뭐 간호사 한두 명 이런 병원도 다 간호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거기도 다 간호사가 일을 하는데 그게 월급이 그냥 큰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큰 병원에서 물론 뭐 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해도 이제 큰 병원에서 받는 급여 수준 정도의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쵸. 뭐 야근이 없으니까 좀 줄어들긴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는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편하게 일하면서 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게 환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일본 간호사분들은 어때요? 이제 뭐 그래도 나는 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빅5, 뭐 네임밸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큰 병원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일본 분들은 보통 어떤가요? 약간 신규 때는 그래도 큰 병원에서 네. 배우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처럼 빅5 가거나 뭐 일본은 약간 그런 개념이 없긴 한데 뭐 대학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일단 큰 병원을 가서 좀 배우고 뭐 이렇게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말. 선생님께서 진짜 이제 여기 계시니까 들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라는 직종에 대한 인식은 정말 좀 나라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이제 일본 이제의 대체적인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를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체로 존경받는 직종인 것 같아요. 약간 간호사라고 하면 와 대단하다,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뭐 약간 뭐 한국도 그렇지만 약간 사회 공헌하는 뭐 민간 병원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뭐 사회 공헌하는 이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다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좀 이제 간호사가 되려면 어쨌든 간호학과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간호학과라는 그런 그
이제 과가 어떻게 많이들 가려고 하나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이게 일본은 약간 이게 그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간호사가 되는 방법이 뭐 저희는 전문대나 간호학과 4년제 근데 이제 2년제도 최근에는 있고. 전문대가 다 이제 4년제 과정으로 최근에 아니죠. 거의 한 10년도 전에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3년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바뀌었어요. 4년제가. 그러니까 아. 학교가 만약에 전문대학교라고 해도 그 안에 간호학과가 있어도 간호학과는 무조건 4년 이제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은 좀 다른가요? 아 그러면 어찌됐든 뭐 4년은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뭐 전문대라고 해도 뭐 2년짜리도 있고 뭐 4년제 뭐 대학교 안에 간호학과가 있어서 하는 네. 것도 있고 또 약간 고등학교 전문 고등학교라는 게 네네네네. 있어서 네. 그게 뭐 간호 전문 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같은 1년 차인데 뭐 21살에 간호사가 돼서 들어오는 1년 차들도 있었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그렇게 4년이나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럼에도 과제예요. 불구하고 이제 뭐 4년을 굳이 선택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쵸. 일단 비율이 어떤가요? 네. 비율이 아무래도 뭐 4년 안 해도 간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 4년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체감상은. 네네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2년제나 3년제 대학교 혹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만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좀 전문대학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아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고등학교 자체가 4년인가 5년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끝내고 바로 졸업을 하는 개념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랑은 진짜 정말 이 부분도 진짜 저희가 평상시에 몰랐던 정말 일본하고 한국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분들께서 이렇게 간호사라는 직종에 조금 더 이제 쉽게 접근을 하시는 편이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막 대학 그 수능을 쳐서 대학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라는 직종을 선택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혹시 이제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또 그 남자 간호사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일본도 남자 간호사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렇구나. 그 남자분들도 혹시 또 간호사를 다른 해외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본에도 남자 간호사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그 ICU에서도 남자 간호사분들이 계시나요? 그렇죠. 몇 명이더라? 꽤 많아요. 5명은 넘게 있는 것 같고 약간 한국에서는 남자 간호사라면 저도 잘 모르지만 약간 수술방이나 네, 약간 맞아요. 특수파트. 그 응급실이나 많은 것 같은데 일본은 그래도 병동에도 꽤 있고 특수파트만 있고 약간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분포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이제 아무래도 평상시에 일본 이제 간호 직종이라든지 이런 임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계기가 진짜 없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본 간호사의 장단점을 하나씩 이제 딱 이제 선정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제 기준이고 간호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긴 한데 가족 상주가 없는 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뭐 정말 일본 간호사가 아니라 제 입장이기도 한데 이게 뭐 가족이 있다는 게 약간 뭐라고 부담스럽고 일하기 약간 힘들잖아요. 네, 그쵸. 거기에 따라서 뭐 하는 일이 늘어나기도 하긴 한데 가족이 상주가 없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뭐 저는 ICU에 있어서 아니지만 그냥 일반 병동을 가면 아까 했던 얘기랑도 비슷한데 그 모든 케어를 간호사가 해줘야 한다는 게 그게 좀 단점이고 약간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업무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너무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일본 간호사를 해볼까? 나는 나중에 일본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본 간호사를 희망을 하시는 간호 학생분들 혹은 이제 현재 한국에서 임상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혹은 뭐 팁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 일단 일본 뭐 가깝긴 하지만 일본도 해외이기 때문에 해외 나와서 뭐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게 일단 제일 크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적응 능력이 참 좋다 뭐 어디서 가서든 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처음 왔을 때 뭐 저는 뭐 향수병 이런 게 없긴 했는데 같은 병원에 뭐 한국인 간호사가 뭐 1년에 한 명, 뭐 2년에 한 명 이런 정도로 들어오긴 했는데 뭐 금방 돌아가거나 뭐 6개월 만에 돌아가거나 뭐 2년 만에 1년 만에 돌아가거나 하시는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그립다 뭐 의사소통이 좀 힘들어서 그쵸.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건 또 일본의 특징이기도 한데 약간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약간 뭐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하려고 하면 뭐 2, 3주를 기다려야 된다든지 뭐 그냥 은행에 가서 뭐 체크카드, 뭐 현금카드를 발급하는데도 뭐 되게 길게 걸린다든지 뭐 정보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뭐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든지 아마 유럽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뭐 현금을 안 들고 다니면 뭐 밥을 못 먹는다든지 계산을 신용카드를 안 해줘가지고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약간 불편한 부분이 되게 많긴 한데 그거를 다 수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자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이제 뭐 일본어 시험이라든지 혹은 뭐 일본 간호사 국가고시 이런 거를 이제 준비가 되셔야지만 어찌됐든 일본에 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고 싶은 팁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팁이라기보다는 일단 일본에 해외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일본어 준비는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도 그 JLPT 1급도 따야 되고 일본 국가고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시지 않으면 저처럼 그 되게 어려운 꼴을 당하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있고 일단 이게 한국을 뭐 저처럼 바로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바로 오는 경우면은 이게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왜냐면은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증이랑 그 일본어 시험 자격증이랑 한국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증 절차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 떠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간 관리를 뭐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시간이 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임상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1년, 2년은 잡고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게 시험도 1년에 간호사 시험도 1년에 한 번뿐이 없는 우리나라처럼 시험이기 때문에 그게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일본의 국가고시를 언제 보나요? 우리나라는 그 이제 언제 보죠? 겨울쯤에 봤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언제 보나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늦어요?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찾아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확인 한번 하고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정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저희가 평상시에 일본 임상에 대한 얘기를 드릴 계기가 진짜 없었는데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 모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봤고 저희가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선생님께 조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유튜브 영상에다가 자유롭게 댓글 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전달해서 선생님께서 또 너무 친절하게도 답변 주신다라고 하시니까요. 댓글 망설임 없이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